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매대행 사업과 브랜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뉴게이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걸 팔아야 할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했고, 구매대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어려움들과 고민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가 질문지를 몇 개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컨텐츠를 오늘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빈님께서 30살이시고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키워드를 잡아야 할지, 카테고리를 무지성으로 긁어야 할지 방향 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제 영상을 보면 저렇게 하고 싶고, 귀가 너무 팔랑거려요. 방향 좀 잡아주세요. 절대 팔랑거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되게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사실 유튜브에 요즘 고급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려져 있죠. 고급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돈 버는 방법, 쇼핑몰에 관련된 카테고리 유튜버 분들도 정말 수백 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수백 분이 다, 물론 실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실력이 좋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력자 분들이 다 같은 방식의 같은 노하우로 성공을 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구매대행 하면서 이제 많이 판매하시고 월 1억, 2억 정도 판매를 많이 하시는 뭐 실력 있으신 대표님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버셨다고, 저렇게 해서 돈을 버셨다고, 물론 본질은 같지만 개개인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노하우랑 능력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저 영상을 보고 저 영상을 보고 하면은 당연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몸은 한 개잖아요. 몸은 한 개니까 이걸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딱 한두 명 혹은 3명 정도를 딱 선별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난 이 사람 거 그냥 따라할 거야, 저 사람 거 그냥 따라할 거야 라고 그냥 되게 단순하고 편하게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딱 한 분의 스승님만 정해두고 이 스승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무지성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분만 믿고 했더니 전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저의 노하우가 많이 곁들어진 게 많았죠. 그래서 제가 유빈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은 영상들을 보시기보다는 정말 한두 명, 3분 정도 눈여겨 쭉 한 달, 2달 보신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안 믿을 만한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느 정도 무지성으로 긁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가 정확히 잘 팔리고 뭐가 안 팔리는지를 초보자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뭐가 되네, 뭐가 안 되네,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처음에 올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고 저런 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정민님이시고요. 나이는 40대이십니다. 질문이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이거는 구매대행 쇼핑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총 저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 등록, 두 번째는 반자동 등록, 세 번째는 수동 등록입니다. 자, 대량 등록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플라스틱 컵이라고 해볼게요. 이 플라스틱 컵이라고 해외 1688이나 타오바오 혹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오게 되는 URL을 저희는 딱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백 개의 상품들을 한 번에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키워드, 제목만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금만 손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종이컵 가벼운, 이렇게 해볼게요. 친환경 종이컵 가벼운, 이 3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대량 등록으로 수집한 400개의 상품이라고 가정해보면 이 400개의 상품에 일괄적이게 키워드를 다 똑같이 설정을 해주고 상세 페이지는 물론
번역도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상세 페이지는 중국어가 아니면 영어겠죠. 자, 이 400개를 그냥 이렇게 대충 올리는 거예요. 이게 대량 등록. 좀 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 힘을 빼고 그냥 수백 개의 제품을 빠르게 올리는 거를 대량 등록이라고 하고, 자, 반자동 등록이란 무엇이냐? 반자동 등록은 여기서 조금만 손을 봐주는 거예요. 대량 등록에서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은 전부 다 그냥 중국어 혹은 아니면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면 당연히 이거를 알아들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 개를 수집하는 거를 한 10개, 20개로 좁혀가지고, 내가 10개, 20개는 조금 한국어를 좀 추가해 줘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손을 봐주는 게 반자동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동 등록은 무엇일까요?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제품을 딱 콕 집어서 상위 노출시킬지. 프로그램 나는 안 써. 프로그램 안 쓰고 내가 어떤 키워드와 어떤 제품으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승부를 볼지, 정말 한 상품에 수십 시간의 공을 들여서 이 제품을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게 수동 등록의 핵심인 거죠.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게 장단점이 다 뚜렷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맞다고 저는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일 시너지가 좋았던 거는 수동 등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자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반자동이나 대량 등록을 하시다 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뭔가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있고 진정한 셀러가 되지 않는 느낌?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 살짝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딱 한 개 제품을 소싱부터 키워드랑 상세 페이지랑 그 다음에 마케팅까지 다 해보면은 내가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갖고 와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판매해보면서. 자, 그리고 수동 등록의 좋은 점 뭐냐면 한 제품이 계속 판매되다 보면은 그 거래처 사장님과 가격을 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원가를 낮춰가면서 저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는 이 제품을 사입을 해서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경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량이랑 반자동보다는 좀 수동 등록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량 등록으로 사업자 10개, 20개 내셔가지고 판매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자동 등록으로 뭐 월 1000, 월 2000 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한테는 사실 수동 등록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우님이시고요. 나이는 24살이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시네요. 실무의 지루함과 꾸준히 했음에도 매출이 안 오르면 어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네, 저 인정하고, 저도 불안해요. 저도 어느 정도 매출은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온라인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저도 불안해요. 그런데, 저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매출을 잘 내시는 대표님들도 마음 한켠속에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제 매출이 좀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보다 더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은 지금 시우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는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불치병,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정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다른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키워드가 더 잘 팔릴지 고민을 더 많이 해보신다든지,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할지, 소싱처는 내가 좀 더 색다른 소싱처를 좀 발굴해 볼 수는 없을지,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 1688에서만 다 소싱을 하는데 또 다른 소싱처는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타오바오 1688 말고도 중국에서 다른 소싱처에서 소싱하는 소싱처들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조금 견문을 넓혀나가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좀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그런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꾸준하게 달려가시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매출은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건님이시고요. 나이는 만 28살이십니다. 너무 비싸서 돈을 내고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소싱이나 여러 가지들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강의료가 비싸죠. 저도 강의를 듣고 시작한 입장이지만 강의료가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인 평균 월급이 한 200만 원대잖아요. 200만 원대인데 요즘 강의는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강의도 있고 되게 비싼 강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들어야 하나? 근데 듣고 싶긴 해요. 듣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 돈을 내면서도. 그런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요즘 강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요즘에 실력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경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실력 있으신 분들을 좀 계속 모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 잘하네, 저분 잘하네, 이분 잘하네. 이거를 좀 눈여겨서 꾸준하게 보시면서 이분 컨텐츠 올라오시는 거를 계속 꾸준하게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 유튜브 활성화가 잘 돼 있죠. 뭐 상품 소싱부터 뭐 키워드 잡는 법,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는 실력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좀 애매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실력자분들을 좀 잘 모색을 하셔서 이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오시는 영상만 꼼꼼히 보셔도 저는 어느 정도 매출은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유튜브를 한번 눈여겨서 보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고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딥하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저는 강의를 들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짧게나마 이렇게 사연 몇 가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제가 읽어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런 컨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준비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훑어보고 선별을 하여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